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80대 독지가가 얼마 전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천안시에 기부한 건데 어떤 사연인지 송용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87살의 김병렬 할아버지. 1.4.5태 때 천안으로 피난을 와 작은 슈퍼에서 식당, 임대업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일군 땅과 건물을 2년 전 천안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감정평가액만 37억 원. 30년간 동네 통장과 노인의 일을 보며 맺은 주민들과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천안 와서 주민하고만 살았잖아. 그러니까는 천안시하고 동치원도 다 주민하지. 그러니까는 난 차라리 시에 간다. 김 할아버지가 기부한 땅에는 현재 임차자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백만 원의 월세 역시 천안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안시는 김 할아버지가 기부한 땅과 건물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큰 재산을 기부해서 고마움을 전하며 현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시민 편의와 행정 목적 활용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바람은 자신의 선행이 마중물이 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해 주는 것. 다음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기성세대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은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옛날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중부뉴스 송용원입니다. 올해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천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 체육회는 시민과 체육인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역이나 터미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휴관 중인 경로당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내 생활치료센터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문화도서관 사업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독서교실과 특강을 운영합니다. 먼저 4일부터 진행되는 독서교실은 중앙, 아우네, 신방, 쌍용 등 4개 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강은 책으로 보는 세상과 우주를 향한 도전, 영어책으로 즐기는 보드게임을 주제로 열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5인 이하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복합 공영차고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이면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곡교천의 한 도로, 대형 화물 차량들이 줄이어 서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겁니다. 이런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 공영 차고지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 복합 공영 차고지는 현재 공정률 70% 정도로 오는 12월이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형 화물차 100대와 버스 152대 등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차고지 이용객들을 위해 일반 승용차 차량 주차 공간도 100대 이상 확보했습니다. 복합 공영 차고지에는 관리동과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버스 회사 차고지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주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음이라든가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소음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운영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될 전망이며 아산시는 복합공영 차고지 활성화를 위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투자기업 3개사와 총 1억 1,36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외투기업 3개사는 산업용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미국 에어프로덕츠와 자동차 내장재용 부직포 생산기업인 YK, 식품 생산회사인 빈보 QSR 등으로 3개사는 앞으로 아산 지역의 공장을 신증축하게 됩니다. 투자 협약에 따라 약 120여 명이 신규로 고용될 전망입니다. 아산시는 외투기업 등 기업 유치를 위해 최적의 입지 검토와 행정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했던 경로당 529곳 중 운영을 희망한 117곳에 대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시는 운영 재개 전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경로당 방역을 완료하고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치했으며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충남도 내 기관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재영 씨.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에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고르다 보니 어느새 장바구니가 가득 차고 이런 착한 소비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한 번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 직접 소비 촉진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어 걱정이 컸던 상인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오셔서 하면은 힘이 더 좋고 힘들고 올 때 어렵고 올 때 너무 반갑고 좋고 그래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경제 활성화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도내 유관기관 단체 등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착한 소비와 판매 확산을 위해 홍보는 물론 착한 소비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결제, 이른바 착한 결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산층 의사분들이 가수비야말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 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문제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 또 여러 형태의 어떤 소비 진작 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 확산이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 분야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천안 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핵심 기관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을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특구는 아산탕정의 R&D 창업 융합지구와 천안 풍세산단의 기술 사업화지구 등으로 구성되며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3년, 7년간 면제되고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등을 위해
연간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천안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약 3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보성여객.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난 21일 회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자금 약 3억 원을 마치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 대표는 앞서 지난 2014년 회사 자금과 보조금에 대한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회사에 변상했던 1억 5,700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7천만 원,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 7천여만 원 등 개인 재판 과정 등에서 사용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갔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1억 5,700만 원의 재횡령뿐만 아니라 사장의 횡령 및 보조금 편취 사기, 재판 시에 사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도 국세청 조사 시 사장의 1억 5,700만 원 횡령액의 소득으로 매겨 나온 사장 개인 세금도 희사자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지급한 급여 감소 손실 보전금과 운전직의 피복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사용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률가와 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쳤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의 100% 동의를 거친 특별결의 아시겠지만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는 특별결의를 통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무고죄로 고소해요. 그럼요.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시민연대 측은 버스회사의 손실분은 결국 시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검찰에 정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천안시 역시 수사 결과 만약 보조금 유용 등의 정황이 밝혀지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노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1:1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기독교 총연합회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게이트키퍼 자격증을 취득한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활용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와 방문 활동을 벌입니다. 또 우울척도 검사와 말벗, 상담 등을 통해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한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충남형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월천초 신설은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아산 배방 월천지구입니다. 벌써 곳곳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축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600세대 규모의 충남형 행복주택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인근에는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다니는 통합 유치원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월천지구 환지 필지 297곳 중 절반 가까이가 건축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은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월천초 신설을 요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주변 세대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월천지구의 행복주택 600세대가 확정됐고 추가로 아파트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부지 3곳 중 1곳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월천지구 계획 세대인 2,300여 세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중투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공동주택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는 등 분양 일정 추이를 지켜본 뒤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천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덩달아 월천초 신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죠. 문제는 이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이 역할을 위한 민관협력기구가 세종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며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한 겁니다. 행정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된 것도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게 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전 국민들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힘을 받아서 정말 행정수도를 온전하게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지원할 민관협력기구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가령 행정수도 개헌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같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민관협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를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적인 공론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센터장 포함 3명에 불과한 조직적 한계와 더불어 전국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고리가 취약하다는 점은 출범 초기 센터가 풀어나가야 할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주환 홍익대 교수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들며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개헌을 의한 수도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을 1,500억 원 추가 발행합니다. 세종시는 전반기 지역화폐 발행을 계기로 지난해 73%에 달했던 역외 소비율이 59%까지 낮아지는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며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 하반기에 1,500억 원 이상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 발행한 300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10% 캐시백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주유소며 설치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유소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공기에 노출될 경우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이 급부상하자 세종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은 호가가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불을 지핀 이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앞다퉈 세종시 집값 폭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행정수도 완성 기대 심리로 시장에 나왔던 매물은 걷어들인 반면 매수 문의는 빗발치면서 호가만 오르는 분위기란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 발표 이후에 매수 그 호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 어떤 궁금증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의 전화는 상당히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가만 올라가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따른 우려가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는 집값 폭등 우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춘희 세종시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택지를 구하지 못해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상승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필요하면은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주택 부족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이지 구조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 일부에선 아무리 세종시 집값이 올랐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를 단순 비교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용역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이 기존보다 1점 더 주어지고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신인도 평가 배점은 0.5점 상향 조정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 기준안은 기술이나 학술 용역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